네, 논리식 연습 저희가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if문인데요. if가 가장 중요하고 뒤에 것들을 응용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구조를 살펴보면 맨 앞에 조건이 들어가요. 그럼 이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참이면 첫 번째 위치, 요 위치 있죠. 여기에 있는 결과 혹은 수식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참이 아니면 결과 2, 이 자리에 있는 수식이나 값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함수의 구조고 요거의 이제 논리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엑셀에다가 직접 if 이렇게 써보시면요. 이렇게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게 조건이고 어떤 논리를 실험하는 거죠. 예를 들면 5가 4보다 크다라는 이런 논리 연산자를 사용한 논리식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일 때 어떤 값이 나올 것이냐 혹은 어떤 수식이 나올 것이냐 라는 거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거짓일 경우에는 어떤 값이나 수식이 나올 것인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밑에 예제를 볼게요. 혹시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직접 먼저 다 풀어보시고 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직원 명부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퇴사 여부를 먼저 알고 싶어요. 자, 퇴사 여부. 이 사람이 퇴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고 싶습니다. 그죠? 그럼 퇴사 여부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먼저 풀어보셔야 도움이 됩니다. 일단 자, 퇴사 여부는 저희가 퇴사일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자, 그러면 퇴사 여부에 퇴사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퇴사일이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if문을 사용해서 퇴사 여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퇴사일 경우에는 여기다 퇴사했을 경우 써놓고 퇴사했을 경우는 퇴사라고 하고 현재 재직 중일 경우에는 빈칸으로 납둘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자리에다가 제가 그냥 편의상 색깔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 있으니까. 자, 요 셀을 저희가 이용할 거예요. 자, 먼저 여기다가 if문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if 하고 로지컬 테스트, 이제 어떤 걸 테스트해야 되죠? 퇴사일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요 첫 번째 25번째 행에서 저희가 지금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찍어줍니다. 자, 그럼 요게 요 퇴사일이 뭐랑 같으면 퇴사했을 경우가 아니죠. 그렇죠? 자, 지금 재직 중일 경우 퇴사 여부에 공백을 쓰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퇴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기입이 안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공백을 지정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공백은 이렇게 따옴표를 2개 붙였으면 공백이 됩니다. 원래 이렇게 따옴표를 쓰면 텍스트잖아요. 그렇죠? 텍스트예요. 문자. 근데 이렇게 아무 문자도 안 쓰고 따옴표를 열었다가 닫으면 공백이 돼요. 빈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 이게 빈칸과 같으면 얘가 빈칸과 같으면 뭐죠? 저희가 재직 중일 경우 빈칸을 쓰기로 했어요. 그럼 이렇게 찍어도 되긴 하는데 저희는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조건이 참이면 요로 오는 거죠. 그럼 공백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퇴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퇴사라고 쓰겠습니다. 지금 이 따옴표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텍스트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식 내 텍스트는 전부 따옴표를 붙여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i25에 있는 값이 공백하고 똑같으면 공백을 표시하고 얘가 공백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게 틀렸으면 false가 나왔다면 퇴사라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value if false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일 때의 값이죠. 그러면 얘가 보면 이렇게 나왔죠. 빈칸인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저희가 이걸 복사해야 되는데 자, 복사는 저희가 다 배웠듯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왔죠. 퇴사일에 어떤 게 기입되어 있는 사람만 퇴사라고 나왔어요. 저희가 이렇게 복사해서 되는 이유는 저희가 상대 참조를 입력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입력하고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어떤 이런 엑셀에 템플릿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템플릿이 다 깨졌죠. 그쵸? 요 깨진 이유는 맨 위에 있던 걸 복사해서 내려오면서 지금 템플릿이 깨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퇴사 여부에 지금 제가 여기다 수식을 입력해 놨잖아요. 그러면 템플릿을 깨트리지 않고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잠시만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를 하면 이런 메시지 이 다이얼로그가 나와요. 그럼 여기 보면 셀 복사 있고 서식만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 빠른 채우기 이런 게 있죠. 여기서 저희는 채우긴 채울 건데 셀을 복사하긴 복사할 건데 이 복사는 전부 다 그 서식을 포함해서 수식을까지 다 복사하는 거고 밑에 있는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색깔이나 요 테두리나 혹은 폰트 이런 것들 빼고 그냥 안에 내용물만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눌러보면 템플릿이 깨지지 않고 복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퇴사 여부 잘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주임 진급을 한번 해볼게요. 주임 진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직 중인데 재직 중이에요. 퇴사를 안 했어야 돼요. 재직 중이면서 사원인 사람만 지금 주임으로 진급할 대상이다 라고 해서 표시를 할 거예요. 여기는 뭘로 표시할 거냐면 저희가 진급 대상일 경우에 진급 대상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위에 것처럼 공백으로 쓸 거예요. 아니면 공백이에요.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할까요? 주임 진급이라고 하면 저희가 먼저 따져봐야 될 게 뭐죠? 이 사람이 퇴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퇴사를 했으면 직위가 뭐던 간에 이 사람의 승진 여부를 진급 여부를 따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로지컬 테스트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저희가 먼저 퇴사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퇴사 여부라고 하는 거를 아예 여기에서 바로 체크를 하거나 저희가 체크하는 방법은 퇴사일에다가 체크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 퇴사 여부 칼럼이죠. 혹은 이 퇴사 여부 칼럼에서 가져와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져오는 거 말고 방금 저희가 입력했던 퇴사 여부 if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퇴사를 안 했어야지 저희가 진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I25가 공백이라 하는 거는 무슨 뜻이죠? 이 사람이 퇴사를 안 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으면 저희가 지금 다음에 지금 퇴사를 판단한 이후에 이 사람의 직위를 판단하게 될 건데 이 직위를 판단할 때 순서가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공백이 아니면 뭐죠? 이 사람이 공백으로 그냥 쓸 거예요. 자, 요 말은 뭐냐면 퇴사일이 공백이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이 퇴사했잖아요. 그럼 저희 주임 진급이라고 하는 요 칸에다가는 아무것도 기입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쓸게요. 대상 아님이라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퇴사일이 공백이 아니라고 하면 퇴사를 했다는 거니까 무조건 대상 아님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급 대상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직위를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if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참일 때 값, 거짓일 때 값. 그렇죠? 그럼 거짓일 때 지금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 I25가 공백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공백이면 재직 중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느냐?
저희가 어떤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바로 수식을 써도 됩니다. 그럼 수식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값이 바로 요 value false에다가 채워지게 되겠죠. 자, 그럼 다음에 작성할 if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첫 번째 칸을 입력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확인해 볼게요. 자, 얘가 뭐면 진급이죠? 진급 대상이죠? 얘가 사원이면 참일 때 저희가 진급 대상이라고 쓸 거고요. 만약에 대상이 이 퇴사를 안 하긴 했는데 직위가 사원이 아니면 여기까지 오겠죠? 그럼 이 사람은 진급 대상이 아니니까 대상 아님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부장이니까 대상이 아닌 거고 쭉 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진급 대상은 둘만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퇴사했으니까 대상이 아닌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너무 글자가 많으니까 저희가 이 대상 아님이라 하는 거는 글자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깔끔하고 확인하기가 편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앞을 바꿨냐면 방금 전에 요거를 바꾸는 게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바꿨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퇴사 여부에 해당하는 애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자, 요거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퇴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대상 아님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 퇴사의 요 칸이 공백이라고 하면 뭐죠? 이 사람은 현재 재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재직 중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직위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요게 뭐죠? 사원이면 뭐죠? 진급 대상이고요. 사원이 아니면 대상 아님이 됩니다. 자, 그럼 if문이 두 번째 if문이 이렇게 이쪽에 들어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이 대상 아님은 첫 번째 if문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이 잘 나옵니다. 가로가 하나 빠졌어요. 여기에 가로가 하나 빠졌는데 잠시만요. 사원 여기 가로가 아니고 따옴표가 빠졌네요. 됐죠? 여기 따옴표가 빠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상 아님이라고 나오고 또 복사를 쭉 해보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더 읽기가 편하죠? 위에 거 대상 아님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빼보면 이게 위에 거고요. 이게 밑에 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if문이 한 번 더 걸릴 때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중간에 들어갔어요. 참일 때 if문이 한 개 더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생기게 되면 나중에 if문이 한두 개가 아니고 한 4-5개가 되기만 해도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물론 참일 때도 if가 들어가고 거칠 때도 if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 쓸 때는 가능하면 if문을 이렇게 뒤쪽으로 다 밀어줄 수 있게 두 번째 if문이 요 false 때 결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뒤로 밀어주는 게 가독성 측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자,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and or not XOR 그 다음에 if를 방금 전처럼 nested로 쓴 거죠. 이 nested로 썼다 그래요. 요거를 nested if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if문 안에 또 if문이 있고 이런 걸 이제 nested if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튼 위에서 저희가 벌써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대박 맛집이라고 하면 맛도 좋고 친절하기도 하고 가성비도 좋아야 된다라고 한번 저희가 그렇게 됐을 때 대박 맛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세 개가 전부 다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박 맛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nd라고 하는 걸 써서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를 이렇게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다시 써볼게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됐죠? 그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논리 값들이 참일 때 비로소 end는 그때 참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친절히 좀 빠졌으니까 false가 나왔습니다. 자, 소소한 곡 같은 경우에는 5월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요거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요 셋 중에 하나만 참이라고 해도 참이 나온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5월니까 그럼 만약에 XOR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XOR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다 해볼게요. XOR 들어가면 이상해지죠? 그렇죠? true가 2개인 게 더 한 개인 것보다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이제 한 개라고 해서 true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아무튼 XOR는 안 되고 OR을 해야 된다. XOR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OR랑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쓰실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나쁜 곳이라고 하면 뭘까요? 나쁜 곳이라고 하면 전부 다 만족을 안 해야 돼요. false가 전부 다 나와야지 나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XOR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한 개 한 개 찍었는데 이렇게 범위로 찍어도 상관없어요. 자, XOR 했을 때 전부 다 false를 보니까 나쁜 것으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XOR 같은 경우에 이 exclusive OR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그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부 다 false인 경우를 찾고 싶다고 할 때는 보통 not을 쓰고 안에 OR의 결과를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요거 지금 하나라도 true니까 나쁜 것이 false가 됐잖아요. 그럼 전부 다 붙여넣기 해보면 요것도 다 해줘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다 하시게 했는데 제가 그냥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OR 결과를 뒤집으면 3개 다 false인 경우만 true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not을 써가지고 결과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보통 if문을 제가 위에서 여러 번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건 많이 써봤자 2개밖에 안 썼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조건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뭐 무한정 있는 건 아니고요. 제한은 있어요. 하지만 보통 제한될 때까지 if문을 쓰시는 분은 많지가 않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사람의 성적 총점을 가지고 성적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자, 성적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150점 이상이면 A 플러스고요. 125점은 A, 100점은 B 플러스, 75점은 B, 50점은 C 플러스를 부여하려고 해요. 자, 근데 132점이잖아요. 그죠? 132점은 결과가 뭐죠? A겠죠? 125점 이상이고 150점 미만이니까 요게 A가 주어지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죠? 126점도 A겠죠? 128도 A, 77은 75보다 크니까 요거 73은 안타깝게도 C 플러스 113은 B 플러스 179는 A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요거를 저희가 일일이 입력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if문을 쓰게 돼요. 자, if문에서 이제 조건을 매겨가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거는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조건문을 걸 때 뭐부터 걸어야 되는가? 자, 예를 들어서 50점보다 크다를 먼저 계산하기 시작하면 132점이 50점보다 당연히 크니까 그냥 C 플러스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범위가 제일 좁은 것부터 넓혀가야 됩니다. 범위가 제일 좁은 거는 요거예요. 자, 그러면 로지컬 테스트가 지금 얘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132점을 먼저 찍어보겠습니다. 132점이 크거나 같다. 요거보다 15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참이라고 하면 A 플러스 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거짓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다 말고 여기다 써볼게요. 자, 거짓이라고 하면 뭘까요? 지금 value false예요. 그럼 이 부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게 안 걸렸으니까. 그러면 얘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이것보다. 자, 지금 요게 안 걸렸어요. 150점보다 크거나 같다가 false예요. 거짓이 됐어요.
그 다음에 체크할 건 요거겠죠. 125점. 그럼 얘가 참이면 앞에 거는 false인데 두 번째 게 참이면 A를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때요? 세 번째는 또 if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얘가 또 크거나 같다. 요거. 그 다음에 같으면 B 플러스. if문 또 나오고 총점이 또 75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B를 주고요. 또 총점이 5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C 플러스를 줘요. 그죠? 자, 그럼 마지막, 지금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value if false가 한 개 남아요. 그쵸? 요거는 저희가 그냥 F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50점도 못 넘으면 F예요. 자, 그래서 가로를 이제 하나씩 닫아서 맞춰주면 됩니다. 요즘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여기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쵸? 키보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굵어져요. 대응되는 애가. 그래서 어디를 지금 제가 수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행을 해보면 아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A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식 없이 채우기로 쭉 채워보면 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얘가 아래로 복사가 되면요. 지금 0이 나와버렸죠? 이게 0이 왜 나왔냐면 다시 살펴볼게요. 지금 조건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죠?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총점은 같이 내려오는 게 맞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맞는데 이 조건문들은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그쵸? 조건에 걸리는 애들은 얘네는 범위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점수가 I60 요거 있죠? 요거 빼고는 전부 다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개가 돼서 좀 정신이 없죠? 이렇게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서식 없이 채우기 해보면 저희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점수를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이제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안 배울 건데 지금은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예요. 여러분들이 엑셀을 한 번쯤이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을 했거나 혹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VLOOKUP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VLOOKUP을 사용하면 이렇게만 선택하고도 쉽게 위에랑 똑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똑같이 낼 수가 있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참조함수 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판단 함수들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놓은 엑셀 파일을 보고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효성 검사 이런 것 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써놓긴 했는데 자, 자주 쓰임 써놓은 거 있죠? 그죠? 얘네 둘 가끔 쓰이고요. 진짜 아주 가끔 even, odd 이런 거 쓸 수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과제처럼 하나 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is even, is odd 요거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일단 쓰면 편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인 if 에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에러 요거 되게 중요한데 if 에러 요거는 구조는 단순해요. 자, if 에러 여기다 써볼게요. 요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여기 있는 value 있죠? 여기 값을 내가 원하는 수식이나 값을 써요. 보통 수식을 씁니다. 자, 근데 그 수식이 만약에 에러가 나면 에러라고 하면 이렇게 샷 붙어 있는 애들이 에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치에 에러가 있다. 요거는 찾지 못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참조가 잘못됐다. 뭐 그런 에러들인데 에러가 뭐든 하나라도 생기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요. 오른쪽 결과를 나타내 줍니다. 이 부분하고 좀 비슷해요. 자, 이거를 저희가 is error라는 게 있어요. 그죠? is error라는 함수가 이미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쓰고 is error 써놓고 어떤 값 안에 들어가 있죠? 수식. 이렇게 쓰게 되면 이 is error 수식이 오류면
수식이 오류면 그 다음 여기다 수식을 똑같이 쓰고요. 그럼 수식이 오류면 수식 to 이렇게 썼죠? 그죠? 그럼 이 수식이 오류라고 하면 오류가 맞다면 그러니까 오류가 났으면 수식으로 가고요. 수식 1이라고 할게요. 수식 1로 가고 근데 수식 1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 반대로 됐네요. 수식 1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수식 1을 실행해 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런 구조인데 여기 쓰면 너무 복잡하고 수식을 2번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if error라는 거는 수식 1 있고 수식 2 있고 그렇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실질적으로 똑같은데 얘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값 1을 시행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냅두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값 2를 대신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적어놨네요. 적어놨는데 if문으로 그냥 구성을 하게 되면 수식 1이 2번 쓰여요. 그래서 복잡한 수식일 경우에 혹은 연산이 많은 수식일 경우에는 연산을 2번 하기 때문에 엑셀이 엄청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if 에러는 그냥 한 번만 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보시면 8월 실적, 9월 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감 있고 증감률도 있고 예상 실적도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수식이 입력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아주 잘 만든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쵸? 근데 똑같은 수식으로 하나 복사해 볼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경영혁신 부서가 생겼습니다. 경영혁신 부서가 언제 생겼냐면 9월에 생겼어요. 9월에 생겨서 9월에 매출을 실적을 혁신을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너무 크다. 그쵸? 한 요만큼 올렸다고 해봅시다. 그쵸? 근데 9월에 생겨서 바로 혁신을 해서 지금 엄청난 실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실제로 8월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빵이 되겠죠. 9월에 생겼으니까. 자, 근데 빵을 입력하게 되면 바로 이런 에러가 납니다. 이 에러는 뭐냐면요. 0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경고예요. 나눗셈에서 500 나누기 0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되죠? 이렇게 돼요. 오류가 나요. 0으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수식이 증감률을 따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9월 실적, 8월 실적을 서로 빼주고 그걸 다시 8월 실적으로 나누는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8월 실적이 빵이니까 바로 오류가 나죠. 0으로 나누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if 에러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if 에러를 이렇게 쓰면 if 에러를 쓰면 이 수식을 계산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는 이렇게 하이픈 쭉 긋는 거를 결과로 보여주도록 만들게요. 왜냐하면 증감률이 0%다 이런 게 아니고 증감률 자체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게 되면 결과가 짝대기 하나만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지금 요 짝대기랑 텍스트랑 숫자하고 곱하려고 하니까 또 오류가 나죠. 그렇죠? 자, 그럼 짝대기 말고 아예 그냥 공백 이런 거 해도 되겠지만 이제 곱셈을 못하니까 그냥 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류를 피해 줄 수가 있겠죠. 혹은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짝대기 하나 긋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얘도 계산을 못하니까 if 에러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특정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얘랑 똑같은 결과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 곱해서 오류가 나면 얘랑 그냥 똑같은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하이픈 말고 그냥 공백으로 한다고 하면 훨씬 낫겠죠. 그럼 이 정렬 굳이 할 필요 없고 공백 이렇게 놔둘 수 있다고 하면 자, 근데 알고 보니까 8월에 생겼어요. 그러면 결과가 값이 들어가면 계산 다시 정상적으로 되겠죠.
얘들 지워주면 이렇게 오류가 나는데 반면에 여기 있는 수식으로 붙여 넣어주면 이렇게 오류 안 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f error라는 거는 상당히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잘 안 쓰죠. 사람들이 안 쓰는 이유는 잘 몰라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써준다고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엑셀 파일에서 이제 이렇게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많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나눗셈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어떤 걸 나누거나 평균 내거나 할 때 이게 값이 비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상 if 에러를 좀 붙여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이렇게 협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제가 보통 20분 내에 끝내려고 하는데 길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샘플인데 if s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쓸 일은 많이 없을지도 몰라요. 요건 이제 엑셀 2016 버전에서 업데이트 2인가부터 생긴 함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신버전에서 생긴 함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할 때 보통 엑셀을 2013 이런 거 쓰는 경우도 있고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2016 버전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if s가 나와 있질 않아요. 저는 지금 업데이트가 된 상태라서 이렇게 if s라는 함수가 잡히는데 if s가 아예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if s는 if문을 여러 번 쓰는 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if s를 여기다가 저희가 아까 했던 예제 똑같은 거죠. 아까 저희가 if문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엄청 복잡하게 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엄청 복잡하게 썼는데 요거는 지금 논리식 나오고 참일 때 거짓일 때 또 논리식 나오고 참일 때 그거에 또 거짓일 때 논리식이 나오고 참일 때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if s는 한번 제가 입력을 해놨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if s 이렇게 써놓고요. 이제 값이 아닐 때라고 하는 그 if문들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if s는 처음에 어떤 조건식을 씁니다. 그럼 조건식이 참일 때 나올 결과 값을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또 if만 쓰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값이 참이 아니면요. 거짓이라고 하면 그냥 다음 걸로 넘어가요. 다음 걸로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if s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달리 제가 지금 엔터로 띄워놔서 그런데 훨씬 짧고 간결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가독성도 확실하죠. 이거면 이거, 아니면 요거 살펴보고 이거 맞으면 이거고 아니면 그대로 다음 조건문 넘어가고 이렇게 점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무한정 점프합니다. 이 점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자, 요 조건문 보고 다음 이게 참이면 나오고 참 아니면 무조건 다음 걸로 넘어가고요. 또 보고 참이면 끝내면 되는데 참이 아니면 다음 걸로 넘어가고 이거 쭉 가다 보면 끝에 이 끝맺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if s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쓴다고 하면 끝맺음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끝맺음은 뭐냐? 마지막 조건식 뒤에다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조건식 뒤에다가 이렇게 1 써줘요. 그럼 요게 참일 때는 L5가 나오겠지만 참이 아니면 L5 다음으로 또 조건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숫자 1을 써놨어요. 요 말은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true 값 써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true를 왜 써놓느냐? 이 무한 굴레를 끊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true 이렇게 해주고 이 앞에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낼 결과를 마지막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s를 쓸 때는 꼭 요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논리식은 다 마쳤고요. 제가 지금 속도를 엄청 빠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혹은 너무 빠르다 싶으면 좀 돌려보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